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시스템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었습니다. 증권거래 시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삼성증권 사고라고 해야 될지 사태라고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오프닝 시간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죠. 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층 토크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이대호 증권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조금 전에 입장과 함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이번 사고가 일부 직원의 실수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 통제와 관리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한 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착오 사고를 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 같은 입력 오류에 대해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지난 5일 주식 배당을 잘못 입력하고 최종 결제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는데도 다음날 오전까지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삼성증권이 입력 오류를 인지한 것은 6일 오전 9시 31분으로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 데까지 37분이나 걸렸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매도 금지 요청을 보냈는데도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매도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금감원은 주식거래 시스템의 한계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발행 주식수 8,900만 주에 31배에 달하는 28억 1,000만 주의 주식 물량이 지급됐는데도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된 데다 매매 체결까지 이뤄지면서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하고 전체 증권사와 거래소, 예탁원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일파만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럴 해저드 얘기부터 나와서 증시 시스템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과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철 소장님께서 좀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아마 이제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요즘 배당 기일입니다. 아마 4월 초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연말 이제 배당을 결정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배당을 합니다. 근데 배당이라는 건 현금 배당입니다. 현금 1,00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주식 1,000주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삼성증권의 주가는 한 주당 4만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고가 주식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왜 이게 일반 사주만 문제가 되고 일반 주주들은 이런 사고가 없었느냐.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주들의 경우에는 삼성증권이 배당금을 예탁결제원에 위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예탁결제원에서 각 주주들, 삼성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한테 입고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장님, 근데 그 입력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보긴 하겠으나 그 전에 이제 제가 가장 처음으로 질문을 드렸던 만큼 이번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지난 그 규모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6일이었는데요. 지난 6월 전산실수로 배당금을 입금하면서 우리사주 보유한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을 입금한 게 아니라 삼성 증권의 주식 1,000주를 입금하면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잘못된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10조가 넘습니다. 예. 총 28억 원을 줘야 되는데 28억 주로 이제 배당을 해버린 셈인데요. 이러면서 삼성증권의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전날 종가가 39,800원이던 주가가 순식간에 당일 두 자릿수 넘게 떨어지면서 35,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장중 급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삼성증권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주가가 하락하는, 그리고 이제 일부 투자자들에는 덩달아서 주가를 또 매도하는 이런 해프닝이 연출된 겁니다.
배달 사고는 들어봤어도 이번 같은 배당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있을 수도 없고 황당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워낙 규모도 커서요. 뭐 한간에서는 그러니까 살찐 손가락, 팻핑거라고 해가지고 뭐 잘못 입력한 뭐 사고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뭐 숫자를 어머니에다가 잘못 입력한 걸 떠나서 입력 시스템, 그러니까 배당 입력 시스템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근본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대호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사실 우리가 처음 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당황스럽고,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배당 사고랍니다 얘기를 이제 쪽지로 들었을 때 네. 배달 사고의 오타인가 싶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전례가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일단 아까 이제 이인철 소장님도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을 입고하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우리도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을 때는 그게 예탁 결제원을 거쳐서 증권사가 고객들 계좌에 넣어주는 구조인데 네.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돼 있는 회사가 바로 배당금을 넣어주는 구조다 보니까 네. 일단 저 상장사 삼성증권 자체적으로 이제 사고가 난 거고 원주의 문제입니다. 원을 주로 잘못 찍었기 예. 때문에 이게 39,000원짜리 주식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250만 원짜리 주식을 1,000주 넣어줬으면 이거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아마 펼쳐졌을 거예요. 예. 예, 잠시 후에도 그 부분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250만 원짜리 주식이었다 하더라도 입력은 됐고 실제로 공매도성 잔량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큰 문제일 텐데 뒤에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또 하나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이 이런 일이 한번 있고 나서 좀 빨리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늑장 대응에 대해서도 좀 비판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오늘 좀 전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했는데 당일날 이게 뭐 예약되고 입고가 된 게 아니라 예. 4월 5일날 그러니까 하루 전날 배당금을 결제를 입력을 해놨고 그 관리자의 승인까지 받았고 이게 원이 주로 1,000원이 1,000주로 잘못 입고된 게 9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담당자가 인지한 게 9시 31분. 예. 1분 뒤에 바로 식은땀이 흘렀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증권관리팀장도 알아챘고 해서 사내에서 유선으로 또 긴급 팝업 창으로 주식들 팔지 마라. 직원들은 주식 절대 팔지 마라. 이렇게 공지가 나갔는데 이걸 시스템적으로 아예 임직원 계좌에서 매도가 금지되도록 만든 게 10시 8분. 네. 해서 37분, 38분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빠른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본시장에서 30여 분이란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해서 늑장 대응이다라는 비판들이 지금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20분간 그러니까 유선 이후에 직원들에게 공지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이제 매도 버튼을 눌렀다는 게 이제 모럴 해저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30분에 들어왔는데 35분부터 팔기 시작했다. 네. 예, 삼성증권 직원들 참 심각하죠. 빠른 거죠. 예. 뭐 이걸 모르고 그냥 팔 사람들도 아니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또 근본적으로 궁금한 것이 과연 이런 거래가 법적으로 그러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대호 기자와 또 차영주 부장께 둘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호 기자에게 이게 법적으로 주식이 잘못 찍혀서 나간 거더라도 뭐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고 있는 이야기가 위조 증권을 발행한 것 아니냐. 삼성증권이 조폐공사냐. 예. 마음만 먹으면 없는 주식을 찍어서 팔 수 있는 거냐. 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주식을 발행한 게 아닙니다. 주식을 가짜로 발행한 게 아니니까 위조 증권도 아니고 예. 무슨 뭐 화폐나 증권을 찍어낸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고다. 일단 이렇게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해서 이번 주식 배당 사고는 어떤 증권 발행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의 실수 그리고 그게 입력되도록 방치가 돼 있던 시스템상의 허점 이게 맞물린 사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물량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 무차입 공매도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거래에 대해서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는 예탁원이
그 지급 보증을 한 상태에서 서로 간에 그 거래가 증권사가 이제 중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거래는 분명히 상대방이 있게 되거든요. 예. 따라서 그러한 상대방이 그 매도를 이제 그 친 것을 매수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한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당한 거래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삼성증권 측에서는 그 지급 결제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대차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 금감원에서 승인을 한 문제들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거래에 대한 법적인 상황들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래 자체는 뭐 유효한데 그러면 여기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장중에 11%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투자자들한테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일단 금융감독원도 그렇고요. 삼성증권 사장도 직접 예. 이제 이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를 두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장중에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줄 알고 그냥 부안해동하면서 판 투자자가 있을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본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삼성증권 당일날은 팔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내 삼성증권의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만에 하나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안 됩니다만 예. 이런 소송이 개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3% 이상 급락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증권이 뭐 개별적으로 어떤 보상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조사에 착수하다 보니까 이 원인이 뭔지 금융 전산 시스템에 이상이 있었고 어떤 이 직원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삼성증권이 어떤 이제 보상책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투자자 피해는 최대한 구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중 이제 실제로 매매한 거래한 내역을 갖고 있거나 그러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부 구제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 삼성증권에서는 그러니까 전량을 다 회수했다고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정량적인 부분이고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기업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가치 뭐 이런 게 하락하다 보면 과연 이게 정말 문제 없이 거래가 가능한 거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 싶을 정도인데 오늘 어쨌거나 3% 얘기를 해준 것처럼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좀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당일에 이 직원들이 팔았던 501만 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제 이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예. 결제는 이행이 돼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한번 좀 시점을 4월 6일로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당시에 팔렸던 게 만약에 501만 주가 아니라 수천만 주였다. 예. 실제로 우리 사주 입고됐던 28억 주가 실제로 거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었을까? 결과적으로 삼성증권이 지난 금요일에 500만 주는 다시 이제 시장에서 빌려오기도 했고 직접 매입도 하기도 했고 해서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산 결제는 당장은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만약에 삼성증권의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에 있는 정도의 주식을 만약에 구해와야 됐다면 만약 그걸 못 구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럼 거래 체결이 안 되잖아요. 매수한 사람 이거는 시장의 시스템적인 혼란으로 엮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일단은 담보를 제공을 해야 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삼성증권이 그런 현금 담보도 제공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거래소가 그걸 보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 이행 재원을 거래소가 뭐 몇 조 원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걸로 먼저 충당을 하고 나중에 삼성증권이 그걸 갚을 수 있는 정도가 못 되면 말 그대로 파산에 이르게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다행인 건 불행 중 다행인 건 500만 주만 거래가 돼서 한 2천억 원 정도만 그 시장에서 다시 확보를 하면 됐다라는 거고요. 참 그 얘기해 주신 것도 어떻게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참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라 법적으로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사이다 코너 친절한 변호사에서 친절한 변호사 역할을 맡고 있는 이필호 변호사 잠깐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필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예. 좀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그 매도를 한 사람들이 삼성증권 직원 그리고 뭐 임직원도 있고 애널리스트도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할지 좀 법적인 문제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주식은 횡령죄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권의 경우에는 객체가 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발행되지 않은 주권에 대한 주식이 매매된 경우여서 실제로 이것이 횡령죄로 횡령죄나 점유탐유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적용한다면 횡령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 자본시장법 공매도 제한과 관련해서도 역시 벌칙 조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회사에 대한 배임의 문제와 추가로 이 직원들이 실제로 이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나섰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기의 여지도 있어서 사기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배임과 사기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설령 무차입 공매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횡령죄 적용이 좀 희박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주주들이 그래도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했을 경우에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횡령이냐 배임이냐의 부분인데요. 횡령죄가 제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식 자체를 횡령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횡령죄로 재물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허위의 주식을 매각을 해서 그 주주들이 주주나 아니면 매수자가 손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역시 횡령이나 배임 둘 중에 하나는 적용이 가능해 보이고 처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저도 가끔 느끼는 거고 앞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그냥 상식적인 생각,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과 법적인 문제는 좀 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 그러면 사건과 관련해서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쟁점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가했는지 여부에 따른 직원들의 책임 문제, 형사상 책임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이냐 배임이냐 사기냐 그리고 실제 손해본 분들에 대해서 역시 성립할 수 있는 범죄적 문제 그 다음에 증권거래법상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법상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주들이 손해를 꽤 봤거든요. 그렇다면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이고 역시 증권거래법은 이제 집단소송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가 지금 집단소송법상 해당 대상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정해놨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를 특정해놓은 조항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서 집단소송이 가능한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또 법적인 문제로 또 어떻게 확산이 될지도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필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던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지가 됐었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얘기, 무차입 공매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성격이 비슷해지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이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공매도를 치는 것들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리만 사태 이후에 따라서 지금은 현재 대차 거래를 통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벌어진 사태가 일단 그 발행되지 않은 주식 결국 이게 원을 이제 주로 잘못 입력한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매도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매도로 봐야 되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다소 조금 좀 의견이 엇갈린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증권사 시스템이 현재 완벽하지 않다라는 점, 결국 주식이 입고가 되면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보통 배당주 같은 경우 3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주식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제 매도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총 발행 주식 수보다 더 발행이 된다 하더라도 매도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에서도 이필우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도 민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화면
통해서 나가는 영상들을 설명 들으면서 듣다 보니까 뭐 삼성증권과 관련된 영상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자료 화면이라는 점, 여기에 나가고 있는 인물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매도 얘기에 대해서 자꾸 불똥이 튀어요.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이 16만 건을 오늘 아침 6시 기준으로 돌파한 상황이라고 해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인철 소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생긴 이래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 지금 이렇게 되면 20만 건은 오늘 내일 중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면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아침에 이제 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크게 세 가지를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증권의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과거에 출입처여서 예. 삼성증권 전화를 해보니 혹시나 전산 담당 직원이 비정규직이었었느냐. 왜냐하면 이런 전산 실수를 해서 예. 그 위에 전날 5일날 결제가 났기 때문에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상사가 분명 그 위에서 차상이자가 결제하고 최종 이제 결제하고 난 다음 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잘 따른 거냐를 했더니 그때 전산 담당은 정직원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이게 이제 삼성증권 하나의 문제냐? 다른 증권도 분명히 우리 사주에 대한 부분이 배당이 있을 텐데 예. 과거에도 이런 시스템이 이제 돼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한다고 그랬고, 또 세 번째가 투자자 보호입니다. 이 투자자 피해 보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이 사실 확인 관계를 따지고 난 다음에 규제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는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고 왔어요. 사실 거의 개인 투자자는 불가능하고요. 예. 외국인과 이제 이 기관들의 전유물이다 보니까 하물며 셀트리온은 이 때문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매도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공매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무차입 이제 공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라잡아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 있어서 그냥 청와대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더 네. 말씀 하나 드릴까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어떻게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했느냐라는 점이잖아요. 그걸 하나 좀 다른 시각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네이키드 쇼셀링, 즉 무차입 공매도가 맞기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차를 해놓은 다음에 공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공매도부터 해놓고 삼성증권이 대차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지점이 이제 논란의 포인트인데 결과적으로 삼성증권은 입력을 실수한 것이고 직원들은 내 계좌에 꽂힌 계좌가 있었기 때문에 매도 주문이 나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증권도 직원들도 결과적으로 네이키드 쇼셀링인데 그 과정은 네이키드 쇼셀링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뭐냐? 삼성증권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즉 어찌됐든 간에 결제 불이행 사태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예. 시스템적인 혼란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빌려와서 즉 대차를 해서 예. 앞서 매도가 나간 분량에 대한 결제 이행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네. 과연 이거를 공매도를 위해서 대차를 한 것이냐, 무차익 공매도로 볼 것이냐라는 거는 좀 냉정히 우리가 따져봐야 할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청와대, 청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불이 번진 거지 사실은 조금 본질과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근데 워낙 이제 뭐 여론이 들끓기도 하고 열받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번지고 번지다 보니 무차익 공매도와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차용주 소장님께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현재 금융당국에서 19일까지 특별검사 실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증권에 대해서 좀 중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인사사고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았던 그런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증권사를 들여다보겠지만 일단 삼성증권이 가장 먼저 이제 타겟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보기성 그 징계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은 그 발행 주식 이상으로 이제 입력이 된다라면
걸러지는 부분들이랄지 아니면 전산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는다랄지 시스템적으로 좀 구축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증권시장 발전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성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호 기자에게 짧게 이 질문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물론 이제 돈에 대한 뭐 이런 보상 부분도 있겠지만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 증권사에게도 큰 타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에서는 삼성증권이 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물론 더 취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보십니까? 사실 4월 6일 아침 한 9시 반경에 주가가 막 급락하고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돌았어요. 뭐 주문 실수다. 심지어 나왔던 얘기가 삼성증권 매각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는데 그만큼 삼성그룹에서도 삼성증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위치가 어떠한지 시장이 조금 더 되게 냉정하게 보고 있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주주대표 소송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증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 때문에 뭐 대손 충당금도 쌓아야 될 거고 해서 순이익단에서 분명히 좀 악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기엔 또 억울한 면이 있을 거고, 또 다른 2차, 3차 피해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증권 관련 ETF 또 마찬가지로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갈 길이 상당히 좀 멉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 워낙에 이제 뭐 PB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강점이 있었는데 직원들, 뭐 애널리스트들 나서서 이 주식 먼저 팔아버렸다라는 거는 신뢰도를 너무 많이 깎아먹었다. 뭐 비판을 해도 되는 거죠. 삼성증권이 어떻게 대응하고 또 보상을 하고 금융당국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 갈 것인지 또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이대호 증권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심층 토크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새로운 뉴스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